스파이더맨이 높은 건물들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팔목에 거미줄이 쏘아지지 않았어. 그러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높이서 땅으로 300m/s의 속도로 떨어졌지만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남아있었고 의심스러운 기분이 들었어. 너 한 번 더 옆벽에 기어오르려고 했지만 몇 걸음 올라가자 손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어. 결국 땅으로 곧바로 떨어졌어. 피터는 즉시 자신의 몸속에 있던 거미 유전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눈도 예전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어.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서 있던 너는 전에 없던 어지러움을 느꼈어.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자신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아주 건강했어. 심지어 의사도 문제를 찾지 못했지. 그런데 의사와의 대화에서 의사는 피터에게 아마도 진짜 답은 자기네면 깊숙이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어. 사실 그린 가블린과의 전투 이후로 피터 마음속에 몇 가지 의심이 생겼어. 벤 삼촌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 여신인 메리 제인을 포기했어. 그리고 도시의 영웅이 되어 세상을 지키려 했지만 스파이더맨 옷을 오래 입을수록 피터는 점점 지쳐갔어. 공부도 심하게 망가져서 선생님 눈엔 무능력자로 보였고 배달일도 계속 시간에 늦었지. 하지만 위험에 처한 소녀를 볼 때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없을까? 돈도 못 벌고 사장님한테 해고당해서 급여 선지급 받으려고 편집국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 기다린 건 깊은 배신감과 조롱이었어. 집이 모든 상처를 달래주는 정박처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터무니없이 집세만 재촉하고 남은 적은 돈조차 빼앗아 가버리네. 마치 지금 이 순간 불쌍한 인생이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니 친한 두 친구, 메리 제인은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해리 오스본은 아버지 재산 수조원을 물려받았어. 지금 이 순간 홀로 고생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사람뿐인 것 같아. 복잡한 감정은 접어두고 피터는 차려입고 연습하며 거울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짓고 있어. 밖에 나가기 전에 예쁜 신선한 꽃다발을 사는 거 잊지 않았지? 오늘 저녁에는 메리 제인 연극에 참석할 예정이었거든. 그런데 불행히도 피터는 또 한 번 강도들과 마주치게 됐어. 다행히 거미 감각 덕분에 점프하며 피하고 치명적인 충돌을 피했지. 경찰들이 강도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터가 제때 등장해서 거미줄로 차를 잡았어. 차가 군중에 돌진하려던 순간 피터는 강도들을 쫓아가서 거미줄을 쏘아 무기를 떨어뜨렸어. 마침내 두 강도를 가로등에 매달았지만 잠깐 딜레이 때문에 피터는 극장 경비원에게 들어갈 수 없었어. 그는 조용히 길모퉁이에 앉아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믿기 힘들게 극장을 나서자마자 메리 제인이 다른 사람의 품에 뛰어들었어. 어쩌면 슈퍼히어로의 운명은 태생부터 외로움으로 정해졌는지도 몰라. 지금 피터 마음속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 그는 셔츠를 찢어 스파이더맨 복장을 보여주고 두 번째 정체성을 이용해 마음속 고통을 숨기려고 했지. 하지만 감정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슈퍼 능력이 또 다시 사라졌고 그게 바로 땅에 쾅 떨어졌어. 피터는 언제나 하늘을 날면서 뽐내던 스파이더맨이 이제는 누구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가장 난감한 순간을 겪었어. 친한 친구 해리의 소개로 피터는 유명한 물리학자 오토를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어리둥절했는데 왜냐하면 오토는 피터가 똑똑하지만 게으른 것도 알고 있었거든. 나는 반드시 바꿀 거야.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항상 노력하고 발전해야 해. 맞다고 오토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태양의 에너지를 통제하려는 야심찬 핵반응 연구를 했지만 그 좋은 출발점이 오히려 인류를 거의 파괴할 뻔했어요. 오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발명을 시연했어요. 4개의 기계 팔이 티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허리 벨트가 잠기면서 척수 연결 장치도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218개의 강철 바늘이 오토의 척수에 꽂히자 그는 4개의 기계 팔을 완전하게 통제할 권한을 얻었어요. 그들은 오토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인공지능에 통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토는 뇌를 보호하는 억제 칩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어. 그 후 오토는 천천히 실험실로 가서 가장 중요한 원소인 티움병을 꺼냈어. 이 원소는 매우 희귀한데 지금까지 지구 전체에서 25파운드밖에 발견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안에 태양과 맞먹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 레이저의 조사로 티움 원소가 반응하기 시작했어. 그 직후 태양이 점점 작아지며 형성되고 실험이 성공했어. 그런데 모두가 기뻐할 틈도 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핵합성 반응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에너지의 흐름이 장애물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야. 로봇 탈 4개는 계속 제어하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눈치 못 챘어. 태양이 점점 작아지면서 중력도 강해지고 있었어. 천장에 달린 전구도 빨려 들어갈 정도였어. 피터는 즉시 경계했지만 오토 박사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장했어. 그는 실험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 순간 시스템이 갑자기 과부하되었고 중력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려 방어막도 쉽게 뚫렸어.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지. 해리는 즉시 실험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어. 지금까지 그들은 태양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 그때 피터는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전원을 파괴하려던 순간 오토가 막았어. 피터가 예상 못한 건 자기의 무모한 선택이 오토의 아내를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신도 갑작스러운 에너지 파동에 영향을 받아 뇌 뒤쪽의 제어칩이 전기 충격으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스파이더맨은 바로 전기 상자로 달려가서 온 전기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힘껏 공격했어요. 결국 오토를 일시적으로 구했고 인공 태양도 폭발해서 마지막 실험은 실패로 끝났어요. 오토는 아직 살아있지만 척추에 붙어있던 금속들이 신경과 꽉 결합돼 있어서 의사들이 지금 이걸 잘라내는 방법을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이 곧 일어날 줄 몰랐다. 기계 팔이 갑자기 움직이며 의사 한 명을 20m 멀리 내팽개쳤다. 이어 다른 팔들도 계속 움직이며 마치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곳에 있던 의사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많은 의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하나 둘씩 목숨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이 오토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어났고 즉 4개의 기계 팔이 저마다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한 의사가 전기톱으로 저항하려고 했지만 티타늄 합금이 너무 딱딱해서 톱날이 거의 부서졌어요. 오토가 깨어났을 때 수술실은 난장판이 되었고 그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어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택시를 만났는데 로봇 팔이 자동으로 그를 보호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일생 꿈이었던 오토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은 무너졌고 명예도 사라졌어요. 더 나쁜 건 이 로봇 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바닷속에 빠뜨리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오토는 제어칩이 파괴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목소리가 바로 4개의 기계 팔에 의한 인공지능이었어요. 오토는 그 목소리에 매료돼서 믿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 버려진 선박 공장에서 더 강력한 인공 태양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다음 오토는 기계 팔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은행 금고 문을 쉽게 부숴버렸어요. 우연히도 이 행동이 은행 절차를 밟고 있던 피터에게 들키게 됐어요. 딱 2초 만에 스파이더맨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오토가 망설임 없이 돈주머니를 던졌는데 스파이더맨은 재빠르게 피했어요. 반면에 오토는 웹에 걸려서 잡혔던 돈주머니에 맞았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의 초능력은 여러 번 작동 안 했고요. 그래갖고 연속으로 거미줄을 쏘지 못해서 그냥 엄청 강한 한 방을 맞고 쓰러졌어요. 스파이더맨 머리가 부서질 듯 할 때 급히 양쪽으로 웹을 쐈어요. 힘껏 탁자를 잡아당기자 오토는 피할 새도 없이 수십 미터 날아갔어요. 근데 오토는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옆차 문까지 뜯어서 스파이더맨한테 던졌어요. 더 못된 건 메이.
를 군중 속의 인질로 잡아서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고 했어요. 닥터 옥토퍼스가 벽을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딱 그 순간 스파이더맨이 다시 막았어요. 계획이 여러 번 망가졌고요. 그러자 옥토퍼스는 평정을 잃고 메이를 아래로 던졌어요. 오, 제가 너무 조심성 없었네요. 스파이더맨은 급히 웹을 쏘아 메이를 붙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 닥터 옥토퍼스가 장난을 쳤어요. 반응할 틈도 없이 막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고 운 좋게도 잠시 동안 행운의 신이 보호해준 덕분에 벽에 부딪혀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포스의 방해를 받아 스파이더맨은 메이를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힘겨루는 동안 둘 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고 균형을 잡은 뒤 스파이더맨은 바로 오토의 기계 팔에 잡혀서 마주보고 있던 건물로 곧바로 던져졌어요. 이 기회에 닥터포스는 다시 한번 메이를 붙잡았어요. 봤어. 마이는 위험에 빠졌어. 스파이더맨은 망설이지 않고 거미줄을 쏘아서 빠르게 오토 쪽으로 뛰었어. 근데 예상 못했는데 차 안에 치명적인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 이 모든 걸 마이도 너무 잘 봤지. 위급한 순간에 오토의 손잡이가 유리창을 깨서 위험을 피했지만 그게 오히려 마이도 떨어지게 만들었어. 스파이더맨이 전투에 끼지 않고 위험을 해결한 덕에 죽지 않았지만 아무리 초월적 슈퍼히어로라도 얼굴 가면을 벗으면 피터 파커는 그냥 힘든 학생일 뿐이야. 그게 더 나쁜 건 너의 마음속 여신이 오늘 공개적으로 청혼받은 거야. 그때 피터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게다가 내 가장 친한 친구도 술을 마시면서 화를 푸는 중이었어. 그래서 해리랑은 원한이 있지. 스파이더맨이 사람을 죽인 걸로. 그런데 피터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는 매일 스파이더맨 사진을 찍으며 해리에게 그의 행방을 절대 말하지 않아. 해리도 피터가 계속 친구들에게서 충격을 받는 걸 잊지 못하고 있어. 피터의 초능력은 또 다시 사라졌어. 이 제 100번째로 높은 곳에서 떨어졌던 거야. 여러 번 생각 끝에 피터는 결국 스파이더맨 역할을 그만두기로 했어. 그런데 사람으로 돌아오는 첫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어쩔 수 없이 피터는 다시 안경을 쓰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별 신경 쓰지 않고 햄버거를 먹었어.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곧 그는 교수님께 자랑거리가 되었지.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결국 그는 제인 공연을 보러 가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 제인도 피터의 변화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어. 하지만 피터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또 다시 거절했지.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입에서는 그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했어. 그래도 제인은 결국 택시를 타고 돌아섰고 동시에 한 떠돌이 가방 속에서 유리창에 버려진 스파이더맨 복장을 발견했지. 편집장도 처음에 그 복장을 보고 자신이 이룬 성과를 칭찬했어. 그는 결국 도시의 벌레를 물리쳤지만 번개처럼 다시 그와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도시에서 스파이더맨이 사라지고 범죄율이 75%로 치솟아서 피터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는 그냥 자신답게 살고 싶었어요.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근처 건물이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고 피터는 본능적으로 목에 손을 대고 깨달았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스파이더맨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움 때문에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으로서 문을 부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싶었지. 끝없는 노력 끝에 결국 그는 옷장에 갇혀있던 소녀를 찾았어. 그런데 도망치려고 하는 찰나 바닥이 갑자기 붕괴했지. 급박한 상황에서 피터는 그냥 소녀를 꼭 안고 건너편으로 뛰었어. 다행히 소녀의 도움으로 피터는 올라갈 수 있었고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지. 소녀를 구하려고 온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하는 대화를 들었단 말이야. 피터는 옆방에 아직도 사람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내 탈출하지 못했고 이 사실은 피터에게 큰 자책감을 안겨주었다. 내가 아직도 스파이더맨이었다면 저 무고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설마 나는 사랑을 가질 자격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걸까?
우울한 마음에 피터는 메이 숙모를 찾아갔지만 숙모는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바쁜 상태였다. 사실 벤 삼촌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메이 숙모는 주 수입원을 잃었고 어쩔 수 없이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피터 도우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이제는 헨리가 도와줘서 충분해. 그 이유는 헨리가 스파이더맨처럼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한 거야. 이때 피터는 깨달았어. 스파이더맨이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정신적인 힘의 원천이 되었단 것도. 그래서 피터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다시 스파이더맨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 연달아 뛰기 시작했어. 단호한 눈빛으로 망설임 없이 맞은편 건물 쪽으로 뛰어갔어. 나는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어. 오이 내 허리, 내 늙은 허리야. 이번 돌아오는 날이 조금 실패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제인에게 초대를 받았어. 요즘 그녀가 별로 행복하지 않던 이유는 아직 마음속에 한 사람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번에 둘 다 솔직해졌고 분위기도 따뜻해졌어. 그들이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할 때 피터는 갑자기 위험한 예감이 들었어. 알고 보니 디아어 악터포스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와서 바로 제인을 납치해서 인질로 잡았어. 희귀한 원소인 차이티움을 얻기 위해 그는 오스본 그룹의 사장인 해리에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리는 증오심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죠. 귀중한 물건과 맞바꾸기 위해 그는 해리에게 스파이더맨을 포획해서 생포하게 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는 피터를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스파이더맨을 찾아서 오후 3시까지 그를 나에게 오도록 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피터는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서둘러 길을 뛰쳐나갔지만 모든 게 잘 보이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안경을 벗자 자신의 힘이 돌아온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걔 바로 신문사 가서 내 거 다시 가져갔어. 도둑이야. 너희 모두에게 착한 스파이더맨이야. 걔가 내 타이츠 도둑질했어.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이 바로 만났던 곳으로 돌진했어. 걔 어디 있어? 걱정 마. 걔 괜찮을 거야. 우리 이야기하자. 적 만나면 더 혐오스럽잖아. 둘이 바로 싸움으로 뛰어들었어. 스파이더맨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맞췄어. 심지어 닥터 옥토퍼스의 9팔과 맞서도 지지 않으면서 계속 반격했어.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항상 반격했어. 두 사람은 그냥 계속 싸우다가 달려오는 기관차 위로 뛰어올랐어요. 지금은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장애물도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닥터 옥토퍼스가 비열한 짓을 저질렀어요. 바로 그가 승객 2명을 붙잡아서 망설임 없이 밖으로 던졌어요. 다행히 스파이더맨이 재빨리 반응해서 거미줄을 쏘아 인질이 떨어지는 걸 구했어요. 그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닥터 옥토퍼스는 계획이 틀어지자 다른 계획을 떠올렸어요. 그는 직접 배의 제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부분을 스파이더맨에게 던졌어. 너는 배를 멈춰야 돼. 지금 열차는 완전히 제어를 잃었거든. 게다가 피터는 더 끔찍한 광경에 직면할 뻔했어. 만약 열차가 선로 끝까지 돌진하면 탑승한 모든 승객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긴급한 순간에 피터는 아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배 앞쪽으로 뛰어내려서 다리로 속도를 줄이려고 했어. 하지만 몸이 아무리 강해도 수천 톤의 강철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게 증명됐어. 그 후에 피터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즉시 거미줄을 양쪽으로 쏘아서 끌어당기면서 배의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 그런데 그의 주변 빌딩들이 꽤 견고하다고 생각했는지 몇 초 만에 건물 외벽 전체가 무너졌어. 더 심각한 건 그가 선로에 거의 끌려갈 뻔했단 거야. 운 좋게도 뉴턴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지금 배는 선로 끝 가까이 왔고 피터는 모든 것을 걸었지. 너는 더 많은 거미줄을 배 양쪽에 쏘았어. 이번에는 줄이 끊어질 걱정은 없었지만 새 문제가 나타났어. 수천 톤의 힘이 모두 너에게 집중됐고 스파이더맨 슈트가 점점 찢어지기 시작했어. 몸이 두 조각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최고의 의지로 견디며 버텼어.
심지어 강철보다 단단한 거미줄도 끊어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선박이 결국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배가 완전히 멈췄지만 피터는 너무 큰 힘에 깜짝 놀라서 의식을 잃었어. 다행히 배에 있던 사람들은 너를 안전한 칸으로 다시 데려다 줬어. 그들은 매일 그들을 구하는 영웅이 바로 너인 줄 믿지 못했어. 심지어 내가 그들보다 더 어릴 줄은 몰랐거든. 잠시 후 피터도 깨어났어. 그제야 자신이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어느 어린 소년이 세심하게 가면을 다시 챙겨줬는데 바로 그 순간 오코루스 박사가 깜짝 돌아왔어. 그는 스파이더맨을 명확히 지목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너를 지켜줬어. 마치 스파이더맨이 망설임 없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디아업 악터포스는 약간의 힘만 있으면 모두를 쓰러뜨릴 수 있었지. 스파이더맨도 완전히 기절했어. 결국 디아업 악터포스는 그가 원하던 원소를 얻었고 저쪽에서는 해리가 테이블 위에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인 자를 직접 처단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스파이더맨이 바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었어. 피터, 아니, 절대 안 돼. 넌 내 아버지를 죽였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복수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있어. 개인 해리는 복수심이 친구와 제인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해리의 도움으로 스파이더맨이 몰래 디아업 악터포스 연구실에 찾아갔지만 그의 움직임은 빨리 들통났어. 원래는 해리가 내게 죽일 용기가 없다는 걸 알아야 했는데 디아업 악터포스가 미쳐 날뛰는 걸 보고 바로 전원 차단했어. 그런데 내가 그의 힘을 과소평가했나봐. 200m 이상 날아갔어. 다행히 빠르게 거미줄로 돌아와 공격해서 디아업 악터포스를 물에 빠뜨렸어. 에이, 걔네 기계팔은 엄청 강하지만 물에 못 견뎌서 결국 힘이 다 빠지고 말았어. 근데 바로 그 순간 인공 태양이 핵반응 때문에 제어를 잃었고 점점 더 강한 인력으로 주변 금속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인 주변에 있던 큰 사슬도 끌려가고 말이야. 위급한 순간에 스파이더맨이 급히 달려가 거미줄로 제인을 구했지. 그리고 나서 모든 전기 시스템을 파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공 태양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어. 항만 전체가 점점 빨아들여지고 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차량들마저 엄청난 힘을 느끼고 있어. 이대로 가면 심지어 은하 전체가 파괴될지도 몰라.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옥테퍼스 앞에 다가가서 세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어. 그때서야 옥테퍼스는 스파이더맨이 바로 재능 있는 젊은이 피터 파커라는 걸 알았지. 피터의 말에 설득당한 듯 옥테퍼스는 자신의 기계 팔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그의 발명품은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그 꿈을 포기할 때가 온 거야. 정의를 지키려면 자신을 희생해서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자신의 꿈마저 떠나야 해. 그래서 옥테퍼스는 굳게 결심하고 자신이 만든 발명품 옆으로 다가가서 최선을 다해 실험용 기둥을 부수었어. 그리고 자신의 꿈까지 담아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지. 메리 제인도 결국 피터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고 정의를 위해 피터는 자신의 희생을 선택했어. 이게 바로 영웅이 치러야 하는 대가인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니까 피터는 몰랐지. 그 말들이 메리 제인을 또다시 감동시켰다는 걸. 메리 제인 결혼식 날 모두 오래 기다렸는데도 그녀가 안 나타났어. 왜냐면 바로 그 순간 메리 제인은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했거든. 메리 제인, 피터. 다른 곳에서는 해리도 여전히 복수심에 잠겨 있어. 그는 피터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 복수를 위해 죽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 그게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 복수하라. 내 복수. 내 원수 갚아라. 아무도 예상 못했겠지. 거울 뒤에는 비밀의 방이 숨겨져 있었어. 그 안에 그린 고블린의 장비들과 폭탄들이 잔뜩 숨겨져 있었지. 그가 만든 슈퍼세럼이 선반 위에 놓인 걸 보고 피터는 깨달았어.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남긴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는 걸. 그래서